안녕하세요. 다치게임 만들기 6차시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업로드한 지 좀 오래 지나가지고 정신이 없을 텐데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해보죠. 일단 6차시에서는 스코어를 서버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받아오고 이런 방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6, 7차시에 나눠서 해볼 거고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전송하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아예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적 TCP/IP 통신으로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너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초보자 강좌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6차시 강좌에서는 웹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기존의 PHP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사실 건너뛰시고 바로 9차시에 사운드 강좌만 하시고 강의를 끝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은 PHP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테스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다가 테스트 계정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하이스코어를 저장할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 뉴자를 클릭하시고 테이블 이름은 랭크라고 하죠. 랭크라고 하고 랭크 아이디라고 해서 고유값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얘는 이제 계속 기록돼야 되니까 빅인트로 놓을게요. 그리고 언사인드 방식으로 해놔야 어차피 이거는 일련 번호를 집어넣을 거라서 언사인드 방식으로 하고 얘를 이제 기본키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AI를 체크해서 이 값이 자동으로 계속 증가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레코드 값을 넣을 건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사용자가 기록한 시간 기록할 거라서 숫자 중에서도 플로트로 뭐 몇 점 몇몇몇 초 이렇게 나오니까 플로트 형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록한 사용자의 이름, 이거는 바캐릭터로 해가지고 한 뭐 10자 정도로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리메인 워드라고 해서 이제 기록을 남긴 사용자가 한마디씩 말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보다 못하는 놈들아 막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길 수 있게 글을 하나 남길 수 있는 곳을 하고 바캐릭터로 하고 짤막하게 한 50글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글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정렬 방식을 반드시 UTF-8의 제너럴 CI 방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한글이 깨지지가 않고 잘 들어가요. 빼진 거 없이 다 했죠. 네. 뭐 테이블 설명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저장을 해주시고, 자, 랭크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네, 아직은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 테이블입니다. 이제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요. 뭐 모바일 학생들이라면 웹 서버가 그때 그러니까 실습했을 때 있던 게 있을 거예요. 웹 서버에다가 경로는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public HTML에 닷지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addScore라는 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데이터베이스에 로컬호스트에 접속을 할 건데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테스트고 유저도 테스트고 비밀번호를 GMS 모바일로 해놨어요. 그래서 GMS 모바일,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 모바일 과학고니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서 MySQLi로 이 DB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이름, 그 다음에 기록, 그 다음에 남겨진 말들을 다 받아와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젝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케이프를 해주고, 해쉬는 이제 해쉬 코드인데 이건 나중에 유니티에서 코드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암호화 방식에 사용될 키를 GMS M 대문자 모바일로 해놨습니다. 자, 요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요. 네, 잠시 끊겼는데, MD5는 암호화인데요. 이렇게 사람 이름과 스코어하고 남길 말이랑 시크릿 키를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해시 코드로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해시가 유니티로부터 넘어온 해시 코드와 같다면 올바른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insert into rank로 레코드와 네임과 리메인 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값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딱 실행시켜 주는 게 addScore의 역할입니다. 자, 일단 addScore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getScore도 똑같이 만들어 주면 돼요. getScore 같은 경우는 스코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MySQL 연결까지는 똑같은데 쿼리가 다르죠. insert가 아니라 select로 가져와요.
RID랑 레코드, 네임, 리메이너들을 가져오는데 리미트로 10개만 탑 10 레코드만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미트로 10개만 가져와주고 그걸 이제 레코드별로 정리를 해주는데 이 오더 바이 레코드를 DESC,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기록이 높은 애부터 순서대로 쭉 10명이 가져와지겠죠.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를 패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메모장을 켜고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임 먼저 오니까 흥길동이라는 사람, 그리고 샵 있겠죠. 기록이니까 흥길동이 만약에 23.35초를 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샵 리메이너드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고 뒤에 슬래시가 붙을 거예요. 포문이니까 계속 돌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붙겠죠. 그럼 이제 이걸 유니티에서 받아와서 슬래시로 사람으로 자른 다음에 샵으로 사람과 기록과 말을 잘라서 각각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코드에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유니티에서 이 웹에 접근을 해서 자료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크로스 도메인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랑 이 웹서버랑 함께 통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public HTML 폴더에다가 크로스 도메인.xml이라는 이 파일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강의 자료에 보시면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크로스 도메인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서.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실습용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만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유니티로 돌아와 봅시다. 웹 쪽은 이제 작업을 다 마쳤어요. 작업을 마쳤고 유니티로 돌아와서 자, 작업을 해봅시다. 먼저 이제 MD5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스크립트에다가 오른쪽 클릭하고 create C# 스크립트하고 MD5라고 하나 만들어 주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노 디벨로프 떴습니다. MD5로 돌아와서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거 확대 안 되죠. 이게 왜 녹화 프로그램만 쓰면 확대가 안 되는지 좀 줌인 이렇게 단축키가 안 먹어요. 녹화만 하면.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MD5는 복사해서 쓸게요.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다운받아야 되는군요. 어디에서 자, 떴습니다. 지우고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똑같은데요. 스태틱 클래스예요. 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어떤 선언이 필요 없는 애죠. 그냥 클래스 자체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메서드를 갖고 있는데 mdsum이라는 메서드입니다. 얘는 스트링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스트링을 받아서 그 스트링을 갖다가 UTF 파일 인코딩 방식으로 바이트 형식으로 싹 바꿔줘요. 그 다음에 그거를 MD5 형식으로 인크립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요번 강좌의 내용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MD5 이제 인크립션 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하는 일은 문자열을 받아서 MD5 방식으로 인코딩을, 그러니까 암호화를 시켜서 그 결과를 스트링으로 리턴 해주는 거죠. 이게 리턴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거의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매니저 쪽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게임 매니저에서 밑에 m 게임 오버 밑에다가 public string add score url, 얘는 이제 add score를 실행시킬 곳에 http, 그러니까 주소예요. 제 서버 주소인데 이건 여러분의 서버 주소로 바꿔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DODG에 주시고, 자, 여기까지 뒤에 있는 데이터 넘어가는 것들은 따로 작성할 거니까요. 그리고 뭐가 지금 컴퓨터가 좀 번쩍했었는데 프라이베이트 불안하네요.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시크릿 키
키. 얘는 이제 비밀번호로 사용할 거.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맞춰줘야 돼요. 서버도 아까 GMS 모바일로 M 대문자로 맞춰줬어요. 이게 두 개가 똑같지 않으면 MD5 해시 값이 달라지게 돼요. public text name input text. 이건 이제 사용자가 기록을 세웠을 때 이름을 입력할 공간이고요. public text word input text. 여기는 이제 남길 말을 입력할 곳. public text error text. 여기는 이제 이름이나 뭐 남길 말 같은 걸 입력을 안 한 채로 확인을 누르면은 에러 메시지를 띄워줄 공간입니다. 메소드 하나 만들게요. void record time. 이제 실제 기록하는 함수죠. string name에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타이핑이 안 되는지. name input에 텍스트 값을 받아와주고 string에 word에다가 word input에 텍스트 값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해보는 거죠. name이 공백이거나 또는 word가 공백이면 에러 텍스트에다가 이름이나 남길 말에 공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이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스트링에 하나를 만들죠. time string. 여기는 이게 기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UI에 기록할 때랑 똑같아요. 수점 라운드 해가지고 현재 시간을 current time 곱하기 100을 한 거를 반올림한 다음에 다시 100으로 나눠준 거를 toString으로 바꿔주면 이제 들어가겠죠. 타임스트링에다가 이제 타임스트링이랑 더해가지고 포스트를 시켜주면 되는데, 자 해볼게요. 포스트 스코어라는 코르틴에서 그 작업을 해줄 거예요. 왜 코르틴으로 하는지는 코드를 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스트 스코어 하고 name, word, 그리고 마지막으로 time, string 이렇게 세 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르틴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쓸게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두 번 칠라니까 귀찮아서 그래요. 자, 포스트 스코어죠. 왜 코르틴으로 하냐면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자, 코르틴으로 안 하게 되면 유니티에서 스크립트가 쭉 실행되면서 여기서 그 외부로 전송을 하게 되죠. 자, 기록하세요 라고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유니티는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프레임이 돌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업데이트해서 됐니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코르틴으로 한번 여기서 실행을 해놓고, 코르틴에서 자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웹서버로 전송을 시켜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wait for second를 계속 거는 거예요. 이게 wait for second 말고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 www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응답이 딱 오는 순간 값을 넣고 전송해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림이 정말 이상하긴 한데, 자 그래서 포스트 스코어는 MD5 방식으로 이 받아온 값들을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PHP 코드에서 보시면 PHP 코드에서 add 스코어 해줄 때 name, score, word, 시크릿 키 순서대로 넣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name, score, word, 시크릿 키 순서대로 집어넣고 MD5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URL에다가 add score URL은 방금 맨 앞에 했던 이거예요. 제 서버에 add score 주소고, 거기에 name은 사용자 입력한 name, escape URL이 이제 그 인젝션 방지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 타임 스코어, 타임 워드는 뭐 해시는 뭐 이렇게 겟 방식으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쫙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HS 포스트라는 www 변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www 이거를 포스팅을 딱 하면은 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결과가 HS 포스트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ल्드 리턴 HS 포스트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만약에 이제 에러가 왔다면 에러 텍스트에다가 서버 전송 중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띄워지고, 그렇지 않다면 기록을 다 한 거니까 로드 레벨 해서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가 주면 되겠죠. 네, 전 시간에 이제 타이틀 만들었던 그 타이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전 시간에 안 만들었었나요? 제가 헷갈립니다. 일단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가는 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후의 코드는 전부 변함이 없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게임 오버 시에 이게 기록될 수 있는 UI를 만들어 봅시다. 저장을 하고
게임 오버 패널 가보죠. 캔버스에 게임 오버 패널. 네, 여기다가 일단은 지금 제 알파 값이 0이라서 작업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인더렉트 테이블까지 다시 true로 만들어 놓고 패널을 하나 더 만들게요. 레코드 패널이라는 건데 게임 오버 패널에다가 UI에 패널하고 이름을 코드 패널이라고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이 패널 크기를 지금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UI 패널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패널이 한 이쯤 가면 이게 좀 정확하게 맞추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손이 네, 여기다 이렇게 띄워주도록 합시다. 이 패널 위에다가 또 몇 개를 더 작성해 줘야 돼요. 이름을 입력할 공간하고, 자, UI에 텍스트, 인풋 필드 하나 넣어주시고, UI에 인풋 필드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넣어줘야죠. UI에 버튼 일단 다 갖다 때려 박습니다. 그 다음에 UI에 텍스트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먼저 인풋 필드 첫 번째 거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인풋 필드 두 번째 거는 여기다가 이제 남긴 말, 사용자가 남길 말을 입력할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좀 이쁘게 만들어 볼까요? 제가 워낙 이쁘게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서 여기 텍스트를 옮기고 있으니 이거 에러 텍스트로 쓸 건데, 에러 텍스트 여기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 버튼은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극혐이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런 건 진짜 못합니다. 네, 됐습니다. 얼추 뭐 그럴 듯한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풋 필드 첫 번째 거는 이름을 name input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의 이름은 word input이라고 하죠. word input. 그리고 이 버튼의 이름도 record 버튼. 그 다음에 텍스트 이름은 error 텍스트. 네, 그리고 각각의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플레이스홀더 쪽에다가는 엔터 텍스트가 아니라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텍스트는 뭐 빈 공간으로 나면 되고, 워드 인풋의 플레이스홀더에도 남길 말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버튼의 텍스트에다가는 기록하기. 기록하기를 안 하고 바로 재시작을 눌러도 되도록. 뭐 이 폰트 크기 같은 거는 여러분이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 워닝 텍스트, 에러 텍스트의 내용을 지워줘야죠. 그리고 에러니까 아무래도 폰트 컬러를 빨간색으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기 편하겠죠. 에러 텍스트는 내용을 지워주고요. 이렇게 다 됐으면 스크립트 쪽에 보면 하이라키의 매니저 쪽에 보면 이제 네임, 워드, 에러 텍스트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네임 텍스트는 이 텍스트를 여기다가 긁어 넣어주고, 워드 텍스트는 여기 텍스트를 넣어주고, 에러 텍스트도 여기 텍스트를 넣어주면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신 타이틀을 제가 안 만들었었군요. 안 만들었었네요. 일단은 여기 이대로 씬을 저장을 하고요. 이 패널 다시 감춰야죠. 게임 오버 패널에 다시 알파가 0으로 바꿔주고, 인터랙트 테이블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씬 하나 만들게요. 파일에 뉴 씬 해서 저장 하셔가지고, 씬 폴더에다가 플레이라고 있는데,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나 만들어보죠. 타이틀이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씬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파일에 빌드 세팅에 가시면 이제 신인 빌드라고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플레이하고 타이틀을 넣어주는데, 타이틀이 위로 가게, 그래서 타이틀이 맨 처음 화면이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크롤링 UI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좀 다소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7차시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